여러분, 혹시 우리 뇌를 그대로 본떠서 만든 컴퓨터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기술,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컴퓨터가 우리 뇌처럼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까지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더 이상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 날갯짓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뇌, 이 복잡하고 신비한 기관을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의 컴퓨터가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뉴로모픽, 이름이 참 재미있죠? 말 그대로 뇌의 형태, 즉 뉴로랑 모픽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칩 위에다가 인공 뇌세포, 즉 뉴런이랑 그 연결망인 시냅스를 그대로 재현해서 진짜 뇌처럼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그럼 기존 컴퓨터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폰노이만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벌써 머리가 아파오시죠? 괜찮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 하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요, 요리사, 즉 CPU랑 냉장고, 즉 메모리가 완전히 다른 방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하려면 재료 하나 꺼낼 때마다 저 멀리 냉장고까지 막 달려갔다 와야 하는 거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뉴로모픽 칩은 뭐냐? 요리사가 아예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가 그냥 손 뻗으면 바로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동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일하는 방식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 보고, 듣는 모든 걸 처리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고작 20와트밖에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밥 한 공기 먹고 나오는 에너지 정도? 거대한 발전소급 전기를 먹는 슈퍼컴퓨터랑은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의 미션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최대한 적게 먹고 최대한 많이 일하기. 우리 뇌처럼요. 좋아요. 그럼 이 새로운 칩들은 도대체 어떻게 뇌처럼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핵심 작동 원리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병렬 처리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한 명의 수학 천재가 1번 문제 풀고 다 풀면 2번 문제 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일하는 방식이라면요. 뉴로모픽 칩은 마치 운동장에 전교생이 쫙 모여서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를 동시에 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한 명 한 명은 천재가 아닐지 몰라도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필요할 때만 눈을 뜬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벤트 기반 처리라는 개념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켜두기만 해도 계속 전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뉴로모픽 칩은 현관의 센서 등 같은 거예요. 누가 지나갈 때, 즉 새로운 정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반짝하고 켜지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을 땐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뇌세포는요, 길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찌릿, 찌릿 하고 짧은 전기 신호, 이걸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소통합니다. 이건 마치 긴급한 상황에 장문의 편지를 쓰는 대신 모스부호로 똑똑똑 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훨씬 적은 에너지로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념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런 놀라운 원리들이 실제로 어떤 부품으로 구현되는지 이 실리콘 뇌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mem리스터라는 아주 특별한 소자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메모리랑 저항을 합친 건데요. 이게 바로 뇌의 시냅스,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맵리스터가 뭐 하는 녀석인지 기억하는 수도관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자, 고무로 된 수도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한 물줄기가 콸콸 흐르면 관이 넓어지겠죠? 반대로 물이 졸졸 흐르면 관이 좁아질 거고요. 중요한 건 물이 딱 멈춰도 그 넓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맵리스터도 똑같습니다. 강한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낮아져서 연결이 강해지고 그 상태를 기억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강해지는 것과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맵리스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열을 가하면 상태가 바뀌는 물질을 쓰는 상변화 메모리, 줄여서 PCM이라고 하고요. 또 저항변화 메모리, 리람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이 인공 시냅스를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론도 알겠고 부품도 알겠는데 그래서 이 대단한 칩이 도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 적용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엣지 AI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스스로 똑똑하게 작동하는 기기들이죠. 예를 들면 통신이 안 되는 깊은 숲속을 알아서 피해 다니는 드론이나 내 데이터를 굳이 서버로 보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자체에서 내 말을 즉시 알아듣는 비서기능 같은 거요. 기기 끝단, 즉 엣지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건 뉴로모픽 칩을 위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차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전기는 또 엄청 아껴 써야 하고요. 특히 갑자기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오는 그런 돌발 상황에서 인간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몇 주고 몇 달이고 가는 웨어러블 기기가 내 심장 박동이나 뇌파를 24시간 감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면서 조용히 있다가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 예를 들어 부정맥 같은 게 감지되는 그 순간 바로 저에게 또는 병원에 경고를 보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24시간 내 곁을 지키는 주치의가 생기는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 일상에 보편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도. 아직은 기존 인공지능보다 정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째는 표준화 문제입니다.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공통된 플랫폼이 아직 없어서 개발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성, 즉 맵리스터 같은 새로운 부품들을 불량 없이 똑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직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뇌를 닮은 칩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기술은 우리 세상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게 될까요?